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석 침류란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돌로 양치질을 한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돌로 어떻게 양치질을 하지? 그리고 흐르는 물을 어떻게 베개로 삼을까?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석 침류, 수는 양치질 한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보기 드문 글자다. 그리고 석은 돌석이다. 침은 베개침, 류는 흐를유다. 네 자 중에서 이제 숫자가 제일 접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글자예요. 자, 이것은 삼수에다가 오른쪽에도 숫자다. 이것은 이제 기침한다는 뜻이에요. 기침할 수다. 이렇게 합쳐서 양치질 한다는 뜻이고, 돌석은 어떤 절벽에서, 그렇죠, 낭떠러지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모양을 그린 그런 글자다. 침은 이제 베개다. 나무목에 이것은 이제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망설일 유자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베개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흐를유는 물이 흐름으로 삼수, 그렇죠? 류는 소리는 이제 이 깃발유에서 왔다. 글자 그대로 보면 돌로 양치질하고, 그렇죠? 물을 베개로 삼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어 사전을 한번 볼까요? 사전 보니 돌로 이를 갈고 이를 간다. 양치질 한다는 뜻과 비슷하죠. 또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인데, 이 본래의 뜻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원래의 뜻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작 말하고자 하는 뜻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태도를 이렇게 수석침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앞뒤로 바꾸어서 침류수석이라고 해도 뜻은 똑같다. 뜻은 똑같고, 남에게 지기 싫어 억지를 부리는 것을 침류수석 또는 수석침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뜻을 가지게 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 중국의 진서에 손초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은 손초전, 그리고 세설신어의 배조편이라는 곳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이다. 손초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 서진실의 시대의 사람이다. 예, 서기 293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왕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손초의 친구입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후한 시대가 끝나고 또 위초고 삼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위나라와 진나라로 연결이 되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된다. 하도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는들을 내고 현명한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중림칠연이다 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이 손초라는 사람이 나중에 벼슬을 하지만은 젊어서는 이 손초도 자기도 중림칠연들처럼 은둔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왕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제에게 나는 수석침류를 하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석침류라는 게 이제 앞에서 본 대로 돌을 가지고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제가 이상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어떻게 돌로 양치질하고 물을 베개로 삼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침석수류다. 돌로 베개를 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돌베개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수류다. 흐르는 물로 양치질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돌을 베개로 삼고 흐르는 물에 이를 닦아야 한다. 이것은 은둔 생활을 하겠다. 속세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을 해야 될 것을 손초가 왕제에게 잘못 말한 것이에요. 수석침류라. 네. 그래서 왕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흐르는 물은 베개로 삼을 수 없고 그리고 돌로는 양치를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손초가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제 친구에게 인정하지 않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금방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손초가 답하길,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것은 귀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야. 귀를 닦는다. 그리고 돌로 이를 닦는다는 것은 내가 이를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수석침류란 말로 동양 삼국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초가 귀를 닦는다. 그렇죠? 물을 베개로 삼는 것은
어떤 내 귀가 더럽혀졌을 때 물로 씻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허유라는 사람이 귀를 물로 씻었다라는 이제 그 고사에서 이 손초가 그것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 이 허유의 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에 나온다. 장자 소요유편에 나오는데, 조선시대 요 임금이 허유에게 재상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허유가 그 말을 들은 말을 내 귀가 더럽혀졌다 하고 영수에서 이제 귀를 씻었다는 것이죠. 자, 영수에서 허유가 귀를 씻는 것을 친구 소부가 우연히 소를 끌고 가다가 그 강을 건너려다가 그 모양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허유에게 물으니까 내가 여차해서 이렇게 귀를 씻노라 하니까 소부는 한 수 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더럽혀진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 해서 소를 강물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였다라는 이제 이러한 스토리에서 손초가 자기가 잘못한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기 위해서 썼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수석침류다. 그랬죠? 수석침류 또는 바꿔서 침류수석이라고 한다. 원래 침석수류라고 해야 될 것을 수석침류라고 말을 잘못 뱉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궤변처럼 엮어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석침류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막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말로 지금까지 동양삼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이러한 말로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 가면 침류각이라는 어떤 정각이 있다. 그렇죠? 침류각. 이 침류각이라는 것도 수석 침류에서 온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 살려져 있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영남류에도 가면 또 침류각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름을 지을 때마다 옛 고사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경우들이 왕왕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영덕의 옥계에 가면 옥계 계곡에 또 이러한 어떤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침수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만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 일본에 이제 나츠메 소세키라는 이제 일본 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인이라고 하는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소설가고 평론가 또 영문학자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도련님이라는 하는 이제 보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설 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은 나츠메 긴노스케다. 긴노스케 금지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필명 아호를 소석이라고 했다. 네. 여기에서 바로 온 그런 사자성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가 과연 그렇구나. 역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스가란 말을 합니다. 사스가. 네. 이것도 여기에서 온 말이다. 네, 그렇죠? 류석이란 말을 가지고 과연 그렇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손초가 변명한 말을 참 잘 둘러댔구나. 과연 손초다. 역시 손초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응변의 기막힌 재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 유석이라고 해서 이것을 생활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보면 양치질할 수 했습니다. 그렇죠? 삼수에 기침할 수다. 기침할 수는 여기에 입구를 붙인 글자도 같은 기침할 수다. 우리가 해수 또는 해소, 기침이란 말로 예전에 가끔 듣던 그런 낱말이 있다. 그리고 관수, 양수, 함수란 말이 있는데 거의 요즘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다 양치질 한다는 뜻이다. 관은 이제 세수대야 할 때 대야하다. 예. 세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양치하는 것을 관수라고 한다. 양수도 양치질 하는 것, 함수도 양치질 하는 것이다. 함수제 하면 우리가 가글을 한다 할 때 그것을 가글을 하는 재료를 함수제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다. 원래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 원래는 양지질에서 온 것이에요. 양지질. 양은 버들나무다. 버들 양에다가 지는 가지다.
옛날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이를 가지고 막 양치질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원래 어원은 아닙니다만은 양치라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구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석침류, 그렇죠. 수석침류.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동양 삼국이 다 같은 글자로 쓰고 있고 이 글자에 해당되는 신자체나 간체자는 별도로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석침류 또는 앞뒤를 바꾼 침류수석 같은 말이다. 원래는 침석 수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이 세 개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결국은 의미는 같은 것이다. 그렇죠? 같이 이제 교훈을 주는 그런 사자성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